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기계부터 비뇨기계 일부까지 봤었는데요. 문제 그래서 딱 20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심장에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의 위치는 그랬죠. 그래서 심장에 존재하는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었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부분은 뭐다라고 되었죠? 심장의 그 박동이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박동원 또는 향도잡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동방결절이죠. 그래서 모든 건 동방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여러분, 우리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되게 많았죠.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4번.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할 때.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체온이 증가할 때. 자, 체온이 증가할 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또 산소 분압은 오히려 감소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또 촉진을 증가를 시켰었죠. 그리고 또 호르몬도 영향을 줬어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심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아까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심박수 체지방과 관련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장과 관련해서 교감, 부교감 두 가지 구분해 두셔야죠. 이번에 그 촉진은 누구였냐면 교감이었어요. 그래서 흥분될 때 증가하는 증가는 당연히 교감이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왜 티록신이라든지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게 고쳐보면 체온이 증가하면 심박동수도 증가였죠. 자,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우리 공부하긴 했지만 이거는 심박수하고 관련 없었고요. 혈압을 올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심전도에서 심실근의 재분극을 나타내는 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심실의 재분극. 우리 제일 먼저 피파, 그 다음에 QRS파, T파. 그쵸? 그 순서죠. 심실의 재분극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T파. 답은 3번.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혈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혈류량이 두 가지에는 비례, 두 가지에는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증가하는 경우,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비례하는 애를 찾아야 되죠. 비례하는 거. 우리가 혈압의 비례였어요. 혈압과 R의 4제곱의 비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인데요. 반대로 혈액의 점성이 증가한다든지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혈류량이 감소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4번. 그 다음에 7번. 교감신경과 심박출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감, 부교감 기억나시죠? 교감이 무조건 촉진, 심장과 관련해서 촉진이었죠.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렇죠? 교감이 촉진하고요. 반대로 부교감이 억제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합니다. 맞는 거 1번이네요. 그럼 2번부터 고쳐볼까요? 교감신경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 다음에 교감신경 심박출량 증가. 그 다음에 부교감은 억제가 되겠죠. 심박출량 감소.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흥분시키면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죠. 그래서 교감이 촉진, 그리고 부교감이 억제였어요.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심장의 박동을 1분에 70회로 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시작점에서 조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작점이 바로 어디였냐면 동방결절.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혈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동맥, 정맥의 특징 잘 구분해두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거 3번에 있죠. 3번 보시면 정맥 혈관의 내경 안쪽이 동맥보다 훨씬 넓었었죠. 동맥이 이렇게 좁은 이유는 혈관벽이 두꺼워서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고쳐봐야죠. 혈류 속도 매우 느려 이동에 근육 운동이 관여한다. 이게 느린 건 정맥. 그 다음에 정맥혈관벽은 혈관벽이 근육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두꺼운 건 누구냐면 동맥혈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압력성 혈관 하면 뭐니 해도 동맥이죠. 압력이 제일 셌잖아요. 그 다음에 동맥보다 정맥의 혈압이 높다? 아니죠. 동맥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건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번의 답 3번. 자, 그 다음에 10번. 혈관 운동 중추. 여러분, 우리 이런 생명과 관련된 심장 중추, 혈관 운동 중추 다 어디 있다 그랬죠?